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멋진 한 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다행인 점은 미국 증시 중간까지만 해도 한 2% 정도 나스닥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올라간 거 다 반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조금 힘을 내면서 하락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요 0.43%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에 많이 떨어졌다가 막판에 좀 으쌰으쌰 힘을 냈죠. 다우존스 역시도 마이너스 0.34%까지 손실을 줄였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95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1%의 손실은 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 역시 0.23% 떨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을 봐도요. 오른 종목이 꽤 많이 보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2.5%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어닝 발표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요. 아마존은 어제 제가 속보로 보내드린 것처럼 주식 분할 소식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즐거운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5.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랩이 오래간만에 4.78%, VNOM이 3.41%, 디어가 2.52%, 에어비앤비가 2.35%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IONQ, 팔란티어, EV고, 크리스퍼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고요. 자,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가장 손실이 심했던 종목은 니오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가 겹쳤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누홀딩즈가 11.43%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 9% 넘게 빠졌고요. 로블록스가 최근에 안 좋죠. 6.56% 마이너스, 인바이테가 6.54, 바이두가 6.29, 레모네이드가 6.10, 리오토가 5.94%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중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힘을 많이 못 냈잖아요. 이따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이 부분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킹 알파로 들어가서 코모디티 원자재 가격을 좀 살펴보면요. 브렌트 오일이 좀 이틀 연속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1.81% 조금 더 빠지면서 현재 원유의 배럴당 가격은 109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천연가스는 3% 올라갔습니다. 자, 게솔린도 지금 4.54% 휘발유죠. 4.54% 마이너스가 됐고요. 자, 옥수수 같은 경우 2.76 올라갔고 콩은 0.64% 플러스,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도 1.3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크립토 커런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69 그러면서 이제 4만 달러 이하로 다시 좀 추락을 했고요. 이더리움 역시 3.45%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 초반부터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7.9% 2월 달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코스트가 이 가격을 너무나 많이 올리면서 40년 만에 최대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굉장히 좀 암울한 제목이 나오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잖아요. CPI 2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물가가 7.9%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7.9%나 올라간 것은 1982년 1월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면 코어 인플레이션인 것을 다시 별도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우리가 근원 물가 지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금 6.4% 정도 올라갔다. 따라서 지금 가장 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식료품하고 에너지 부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6.4% 사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1982년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로 높은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솔린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그리고 또 하나요, 쉘터라는 것은 이제 주택 가격, 렌트비도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CPI의 지수를 이렇게
치솟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행인 점은 지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처음에 창조했던 창조주가 바로 자동차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자동차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중고차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은 이제 잠잠해졌다. 따라서 처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부분은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부분도 지금 자동차 가격처럼 나중에 가면 좀 떨어져 주지 않을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암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책, 임금이 나와 있는데 임금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의 상승률은요, 1월 달에 비해서 0.8%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2.6%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작년보다 임금은 올라갔겠죠. 그런데 지금 물가가 7.9%나 올라갔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금 페이첵을 받아서 쓸 돈은 2.6%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임금 상승률이 그 물가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소비자의 그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떤 지수가 계속 발표되는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우울한 가운데 다행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12.50% 상승을 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나 상승하는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겠죠. 자, 4분기에 논갭 EPS가 나와 있는데요. 0.31이 나왔습니다. 뭐 갭은 아니고 논갭이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11센트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는 20센트였는데 20센트에서 11센트를 더 만들어냈으니까 어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추가적으로 순이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매출은 431밀리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6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 역시도 13.62밀리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발표하게 된 거죠. 62%면 사실 만족할 만한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ARR입니다. Annual Recurring Revenue의 약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반복해서 들어오는 매출을 따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사스 기업 입장에서는 구독을 모델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스터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이 커스터머들이 계속해서 매출을 증가시켜 주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 비즈니스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를 썼습니다. 신기록을 썼는데요. ARR이 217밀리언 정도 만들어냈고요. 지금 성장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Second consecutive quarter니까 2분기 연속으로 굉장히 멋진 성장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딩 ARR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1년 전체의 Annual Recurring Revenue를 살펴보면 65%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1.7빌리언을 넘어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또한 오퍼레이팅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면 역시 레코드 신기록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는 뭐냐면요, 이제 현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현금에서 쓸 돈 다 쓰고 남아있는 현금을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라 그러고요. 이 프리 캐시 플로우는 뭐냐면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카펙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펙스는 이제 P&L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 10년 앞을 보면서 사는 뭐 대형 장비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데 사용한 캐시까지 다 빼고 그래도 남아있는 잉여 현금을 우리가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요 두 가지의 수치를 살펴보니까 두 분기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레코드를 썼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스칼 이어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오퍼레이팅 캐시랑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면요, 각각 575밀리언 그리고 442밀리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수치가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금
현금을 태우는 기업이 아니고요. 현금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구나.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Q1 이번에 이제 2023년 1분기에 들어섭니다. 여기 2023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회기 연도기 때문에 1년을 앞서가는 거죠. 자, 그리고 토탈 레비뉴 같은 경우는 458 그리고 465 정도가 나온다. 여기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440이기 때문에 현저히 좋은 수치를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공을 한 거죠. 자, 논갭 EPS 같은 경우는 22센트에서 24센트 전망. 근데 컨센서스는 18센트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년도 2023년 전반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매출은 2.13 빌리언에서 2.16 빌리언. 매출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이제 2빌리언이 넘어가면 굉장히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줄 만하죠. 자, 그리고 컨센서스는 2.01이었기 때문에 1년 전반적인 가이던스도 괜찮죠. EPS는 1.03에서 1.13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0.94보다 현저히 좋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퍼펙트하죠. 한 가지로도 뭐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전망치까지 발표하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12.5%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녹화를 하다가 이제 속보로 아마존의 주식 분할 소식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그 아마존의 주식 분할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떠서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 따르면요, 역사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존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난 그 2년 동안 아마존과 비슷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빵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규모가 큰 빵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AAPL, 애플도 했었고 TSLA는 테슬라죠.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구글도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주식 분할 발표를 한 이후에 주식 분할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아마존이 그 6월 달까지 이제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30일 날 주식 분할한다라고 기쁜 뉴스를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바로 주식 분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만에요. 주가가 무려 34%가 올라갔고요. S&P 500의 상승률에 비하면 26%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마켓을 이겼죠. 자, 두 번째 테슬라는 더 대단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날 발표를 하고 나서 2020년 8월 31일 날 바로 스플릿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턴이 무려 81%가 그 사이에 주가가 껑충 올라가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그 지수를 76%나 초과적으로 이겨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고요. 2021년 작년 5월 21일 날 발표를 하고 7월 20일 날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주가가 24%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수보다 20% 정도 초과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켰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이 나오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1일이니까 한 달 전에 지금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주식 분할은 7월 15일 날 발생이 되는데요. 자, 그 사이에 한 달여가 지난 시간에 아직까지 그 리턴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인데 마이너스 3%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요, 플러스 3%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6%인데 구글은 마이너스 3%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업, 그러니까 빵 기업이라든지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이번에 아마존 역시도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잖아요. 제가 이제 아마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통계가 이번에도 꼭 적용이 됐으면 하고 바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이 아마존의 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사야 되나라고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시에 오후 4시에 보내드리는 방송에서는요, 아마존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SEC에서 힌트를 줬다. SEC는요,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관에서 디리스팅에 관련된 그런 힌트를 줬다. 디리스팅은 이제 상장 폐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중국 기업들이 모두 미국 시장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이니즈 인터넷 기업이죠. JD.com 그리고 알리바바, 바이두의 주가가 모두 다 지금 적자, 레드라는 것은 이제 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빨간색을 보이고 있다. 자, 목요일 날 그랬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이 5가지의 기업,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다른 5가지의 기업인데 중국에서 온 기업들이 지금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이 정해놓은 그 레귤레이션에 지금 따르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자, 이 5가지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염차이나 홀딩스, 베이진, 자이랩, 그리고 ACM 리서치, 허치맷 이렇게 5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이 왜 인용이 되고 있냐면 지금 그 지키지 않았다, 뭐를 따르지 않았냐면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ility Act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령을 지금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에 제시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외국 기업이 여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SEC에 힘이 생기는데 디리스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디리스팅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미국의 규제 당국이 있잖아요. 이 규제 당국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업을 오디팅을 할 수 있게끔 놔둬야 된다. 검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중국 기업들한테 위협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중국 그 테크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자동차 기업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보니까 리오토, 엑스팽, 샤오펑이죠. 이렇게 3개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리오토 같은 경우는 6.17%,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12.35%가 빠졌고요. 샤오펑도 만만치 않습니다. 샤오펑의 주가가 9.72%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중국 그 자동차 기업의 그 주가가 빠진 하나의 이유가 더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어두워진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이나와 그 러시아가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국가가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의 연합을 형성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중국 기업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정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한 압력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소식이 더해지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니오가요, 지금 홍콩 시장에 상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니오가 성공적으로 지금 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 나오는 것은 상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콩 그 증시에 지금 상장이 된 것으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 지금 홍콩 시장에 우리가 상장된 것은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요, 우리의 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넓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만 기대지 않고 홍콩에 지금 넓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많은 자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타이하지 않았다, 묶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 상장 폐지될 가능성 때문에 뭐 이런 한 걸 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번에 리스팅 다큐먼트 파일을 할 때요, 이 파일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홍콩에 이미 상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싱가포르에도 곧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자, 이런 3가지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조금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은가.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비교해 보고 아무래도 리스크보다 수익이 훨씬 좋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니오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알리바바라든지 다른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과연 우리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볼 수 있는 수익률이 과연 이 리스크에 비해서 더 큰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 중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니오밖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니오에 그 들어가 있는 투자금을 그냥 테슬라에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만약에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 역시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 쪽에서 좀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주인공은 TSMC입니다. 우리가 이제 TSMC라고 부르긴 하지만 티커 네임은 TSM이죠.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실 이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경쟁력과 그리고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멋진 기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만에 비슷한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론이 좀 높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가 큰 기업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는요, 사실 이번에 만약에 터지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언젠가는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멀티플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위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 하나의 위험 요소 때문에 주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항상 높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요, 최근 분위기를 봐서는 타이완 세미컨덕터도 앞의 경우랑 마찬가지로 굳이 테슬라를 놔두고 우리가 니오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한번 가져볼 것처럼, 마찬가지로 TSMC도 굳이 퀄컴이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라든지 AMD를 놔두고 내가 과연 꼭 TSMC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ASML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적 혜자도 훌륭하고 펀더멘털도 훌륭한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반도체 섹터인데, 굳이 좀 리스크가 큰 TSMC를 굳이 계속해서 내가 들고 갈 필요가 있는지, 저는 또 제 자신과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자,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맙게도 매달 매출 성적표를 발표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도 2월 달에 성적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매출이 무려 37.9%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비해서는 14.7%가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월 달에는 한국에 설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같은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2주 정도 쉬어버리잖아요. 비슷한 효과가 지금 나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도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YTD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36.8%나 성장한 상태다. 따라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비즈니스는 좋다. 하지만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서요, 그 댓글로 다른 분들과 그리고 저와 좀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그리고 니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끼지 말고요,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상황이 진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지금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유럽에 많은 관련이 있는지, 매출을 많이 유럽 쪽에 지금 기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갈등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를 위한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시된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메스틱 스톡을 사라. 이 얘기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 미국 주식 중에서도요, 유럽에 노출이 없는, 그러니까 유럽 쪽과 관련이 좀 없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지금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미국 쪽의 경제 그 성장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유럽의 끝에 있는 영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유럽 쪽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물가가 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학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자, 이러다가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경제 둔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불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지금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 쪽에 노출이 좀 적은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으로요. 지금 그 유럽 쪽에 노출이 가장 심하게 돼 있는 기업들이 한 7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안 좋은 그 소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전반적으로 뻗어나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타격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매출 중에요. 유럽에 지금 기대고 있는 매출이 24%나 되거든요. 자,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20%의 매출이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요. 가장 지금 타격이 심한 기업은 지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부킹홀딩즈입니다. 부킹홀딩즈 같은 경우는요. 전체 매출에서 77%가 유럽에서 오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실 만한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킹홀딩즈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베이 같은 경우는 27%, 필립 모리스는 49%반 정도 되고요. 블랙록도 30%, 에센추어는 지금 32%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부킹홀딩즈 그리고 뭐 필립 모리스도 50%면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잠깐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반면에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리고 AT&T, 타겟, 치폴레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그 유럽 쪽에 그 노출이 굉장히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만이 미국 바깥에서 들어오고요. AT&T는 전체 매출의 9%만 지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한 통계는 없어서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미즈가 준비한 그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장밋빛 희망을 가지게 하는 톰 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증시 S&P 500이 지금 현재 지수에서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할 거고 무려 지수가 2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톰 리는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미주음 방송은 두 편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시에는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아마존을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아마존 종목에 대한 좀 상세한 분석을 한번 수치적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NBC 프로에서요, 그들의 이제 유료 회원들을 위해서 테크 주식 6개를 골라서 이 주식들에 투자하면 좋다라고 추천해 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 추천받고 있는 테크 주식들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직접 시킹얼파에 들어가서 수치적 분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방송 역시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내일 토요일 날도 방송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굉장히 좀 특별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토요일 방송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om, good to see you. What do you mean by that? Valuations are no longer demanding. Hey, Carl. When we look at valuations, I think there's a couple of simple measures to look at. One is something like median market PE, so that the median stock in the S&P, and that multiple's 16.5 times forward earnings now. It was almost 20 times at the end of 2019. So the stock market, even though we're 2 years or 3 years really almost past the pandemic start, the multiples actually declined. And in terms of free cash yield, it's the same story, that free cash flow yield on the median stock now is 5.8%. The 10 years under 2%. So you're still getting paid a pretty hefty premium to own equity. So I know stocks are kind of in no man's land because of a lot of uncertainty, including the war and this sort of surge in inflation. But the fact that the market valuations aren't causing you to have a huge margin of error on the downside means, I just think you can't really get that hurt if you buy stocks here over the next 12 months. Hey, Tom, it's Deirdre. Good morning. You've seen a number of hedge funds increase their cash positions. Are you, despite sort of a 7% annualized rate of inflation, is this a smart move for the average investor? I think the foundation for the bull market is still intact.
I'd say the best sort of arbiter of that is the yield curve has been steepening to 10-year versus 30, even the 2s versus 10. And if that's the case, then what we're really experiencing, even with inflation, is a spike in commodities that are now working its way through the system. And it's as painful as it is very different than being in a secular structural inflation problem. And so, I think it's painful now. Even today's CPI report, as you guys just mentioned, one of the sort of glimmers is that used car prices, which was over half of that rise in CPI last year, is starting to decline. So things that were, viewed as sort of enormous risk to the market in terms of continuing to add pressure are diminishing. And that could be the case for CPI really over the next 12 months. So, Tom, do you hold on to more cash? Well, I think we are in a no man's land for the moment. Our base case for first half 2022 was that markets would be treacherous. This is far more treacherous than we expected. And I think it's, of course, because, we're in wartime conditions. But do I think stocks will end higher from here on an absolute basis? Yes. I mean, I think even though we're at S&P 4200, I think we could still exit this year with 5100 or higher.